안녕하세요. 지스타 크리에이터 사기입니다. 오늘은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에 나타나는 젠더 편향적 자막 번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를 알아보고 젠더 편향적 자막 번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시청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젠더 편향적 자막 번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하게 젠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접두사용, 남과 같이 젠더를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예시로 여배우, 여의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표현입니다.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 혹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등 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내포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 계집 등 특정 젠더를 낮추어 일컫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대상화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콘텐츠에서 젠더 편향적인 번역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젠더 강조,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특정 젠더 비하, 성적 대상화로 총 4가지 사례를 각각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젠더 강조 사례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번역인데요. I've got better things to do. Give you their names라고 행위나 성별이 표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원문 대사를 여자를 만나러 가다. 깔린 게 여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아이언맨 3의 번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당 장면은 아이언맨이 극 중에서 다른 인물을 사칭하는 무명 배우에게 그의 연기 실력을 비꼬는 대사입니다. 형편없는 연기 실력을 조롱하기 위해 유명 배우인 메릴 스트립이라고 칭했지만 여배우로 번역되며 젠더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역을 특정 젠더를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 대사로 수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자를 재미 볼 상대로, 두 번째에서 여배우를 배우 양반으로 수정하면 젠더 편향적인 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이언맨 3에서 용감한 자 혹은 부족의 전사를 의미하는 브레이브즈를 남자들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사냥을 하거나 용맹한 사람은 남성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는 네이걸 후 캔트 리퓨즈를 돈으로 여자를 산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사로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이 두 대사는 전사들, 여자에게 거절당하지 않은 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 특정 젠더 비하입니다.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불쾌한 사람을 의미하는 크리프의 도둑년으로 번역됐습니다.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닌 단어를 젠더 편향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그 애송이 부잣집 계집애라는 대사는 중산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가 부잣집 계집애로 번역된 것입니다. 원문에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음에도 여성을 낮잡아 일컫는 계집을 사용했습니다. 도둑년은 또라이로, 부잣집 계집애는 흔한 중산층 애로 바꾸면 특정 젠더를 비하하는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대상화 자막 번역 사례인데요. 영화 스파이에서 여성 요원이 남성 요원에게 유연한 몸놀림 덕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대화입니다. 원문에는 없는 우뚝 선 애플 힙, 여자 손을 부르는 엉덩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선정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사는 더 유연해졌네요. 엉덩이도 운동선수 못지않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라는 대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젠더 편향적인 번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 텍스트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활용적 요인입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번역자 개인의 의식성이 원인입니다. 번역자가 젠더 문제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인식이 부족하면 젠더 편향적 번역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식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을 줄이거나 개선이 가능합니다. 영상 텍스트 자체의 서사구조나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성격, 역할로 젠더 편향적인 번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텍스트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해당 요인은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젠더 편향성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텍스트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독하여 영화 전체의 맥락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자와 대중의 젠더 의식성 개선을 통해 개인적 요인의 편향성을 영상을 전체 배경의 맥락을 반영해 해독함으로써 텍스트적 요인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막의 공간적 제약으로 편향적이고 짧은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은 기술적 요인입니다. 한 줄에 약 12자 정도가 들어가는 자막의 공간 안에 대사를 다 번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그 파급력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적 요인이 있습니다.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사용해서라도 유머라는 발화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유머 효과를 통해서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중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한다면 자연스레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통한 유머 유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번역자와 대중의 젠더 의식성 개선을 통해 활용적 요인의 편향성을 자막의 공간적 한계 파악 및 개선, 새로운 표현 고안을 통해 기술적 요인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젠더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해지며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젠더 차별적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막 업체인 스튜디오 210에서 낙태, 미망인 표현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출판사 열린 책들에서는 재발간하는 책들에서 처녀작, 계집애와 같은 멸칭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젠더 편등 언어를 사용해서 고전 문학을 재번역한 걸 클래식 컬렉션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송 및 일상에서 젠더 평등한 언어 사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언어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변화하고 번역 규범도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 자막에서 젠더 편향적 표현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젠더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해 차별적인 언어와 자막 및 번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례를 찾아 고치는 등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속 젠더 편향적 자막 번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